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인센티브 이제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이 받아야죠. 받지 못하더라도. 근데 인센티브를 현명하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인센티브인데 현명하게 받는 게 뭘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저도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자세히 알게 됐고 저희 회사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경영 성과급 DC 제도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인센티브는 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고. 자, 인센티브가 이제 다른 말로 경영성과급, 성과급이라고도 하는데, 뭐 회사에서 뭐 성과가 좋으면 더 주는 거죠, 보너스를. 근데 문제는 세금입니다, 세금. 네.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봐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이자, 배당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이제 47세 김기은 부장님을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 김기은 부장님이, 제 전 직장이 기업은행인데, 뭐 할 때 김기은 씨,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기은이라고 한 건데, 이분이 다니는 회사가 뭐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 직원한테 동일하게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사장님이 딱 결정했어요. 굉장히 좋죠. 근데 자, 김기훈 부장님 연봉이 이제 9천만 원이라고 치고 이분은 얼마의 세금을 낼까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보이시죠? 여기서 9천만 원은 여기거든요. 그럼 35%를 떼게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경영 성과급 3천만 원에 대해서 35%의 세율이 적용돼서 1,050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여기에 10%, 105만 원의 지방소득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총 38.5%거든요. 이렇게 내게 되는데 같은 부서에 이하나 과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연봉이 4,50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 위에 표에서 보시면 4,500이면 세율이 15%예요. 그러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450만 원의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45만 원을 내게 됩니다. 같은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부장님은 1,1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 과장님은 495만 원 세금을 내요. 세금 차이가 2배가 넘죠.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난 실질 수령 금액을 보면 부장님은 1,800만 원, 이 과장님은 2,5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영성과급 DC 제도라는 걸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영 인센티브를 받을 때 그 해에 받으면 보통 급여계좌로 들어오겠죠. 그거 받으면 바로 근로소득세로 인정돼서 앞에서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내는 방법이 DC 계좌로 받는 거예요. 퇴직연금 DC 계좌 아시죠? 그걸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낮아져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볼게요. 김 부장이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변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을 뭐 계속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누적으로 한 3억 원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리고 근속연수가 25년 이상이라고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요거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근속연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넣은 거고요. 이분이 경영성과급을 매년 직접 수령하게 되면 세금 총액이 1억 1,550만 원이 돼요. 여기 보여드리면 경영성과급을 수령하는 방법이 직접 받는 거 일시금 출금하면 근로소득세를 내게 돼요. 그리고 DC형으로 적립하고 퇴직소득 처리되거나 연금 수령으로 했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요. 더 낮아지죠? 퇴직소득 DC형으로 계속 적립을 받았어요. 3억 원을 매년 3천만 원씩 나온다고 치고 그걸 다 DC형에 넣었으면 퇴직소득세가 1,800이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죠? 1억 1천만 원이랑 1,800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9,700만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여기서 더 줄이려면 여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DC에 다 넣고 퇴직한 다음에 찾는 거예요. 한 번에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연금소득이라는 것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매년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수령하게 되면 1,260만 원의 세금을 내요. 근데
10년 이상 이제 받게 되면 세율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117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금 차이 굉장히, 여기서 한 600만 원 차이 나죠. 5, 600만 원. 이 세금 체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밑에서 살짝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퇴직금 1억이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근속연수 공제, 뭐 환상급여 공제 이런 걸 계속 해야 돼요. 세율도 되게 뭐 이 표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따로 계산을 해놨어요. 크게 보면 이제 퇴직소득이 크거나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퇴직소득이 적으면 많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또 낮아지는 구조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보시면 퇴직할 때 소득이 800만 원, 2천만 원, 구간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1억 원, 5억 원. 열심히 일해서 퇴직할 때 한 5억 정도 받고 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기 퇴직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근속연수가 3년이면 퇴직 소득세가 2억 원이라, 3억 원이라고 치면 6,7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근속연수가 25년이면 1,8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 소득 금액이 작을수록 세금이 없죠. 예를 들어서 퇴직 소득이 4천만 원이에요. DC형을 하든 뭘 하든 4천만 원이면 근속연수가 25년이면 13만 원밖에 안 내요, 세금.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을 퇴직급여 금액으로 나눈 건데, 퇴직소득 세율이라고 하는데, 퇴직소득 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뭐 10% 전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근속연수 15년에서 20년 일한다고 보면, 일하고 뭐 퇴직소득이 한 3억 원이 되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다. 그리고 아까 김 부장님이나 과장님의 사례도 이걸 가지고 추산한 거예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적어져요.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 연금으로 인정해줘요.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 자, 연금 수령 한도는 이 계산한 방식이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0입니다. 네. 계산하기 귀찮죠? 제가 이 엑셀로 계산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3억 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첫 해에 3,600만 원 미만으로 돈을 찾으면 연금으로 인정이 돼요. 두 번째 해에는 4천만 원 미만은 다 연금으로 인정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년차 이상이 되면 이게 다 연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이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30% 감면된 세율이 적용돼요. 세금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세율이죠. 이 세율에서 더 감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나눠 받으면 처음 10년 차까지는 10년 차 이후에는 40% 감면이 돼요. 11년 차부터. 그래서 총 세금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똑똑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영성과 DC제도를 활용하려면 이제 근로자 전원이 적립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DC형만 가능합니다. DC형. 우리 회사는 DB형인데 어떡하냐? 그러면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에서 도입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월급이 계속 많이 오르는 편이고 난 그냥 DB형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성과급 받은 거는 세금을 덜 내고 싶다 이러면 사장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해 주세요 하고 대부분은 DB형에 넣고 최소 비율만 DC형에 넣은 다음에 성과급 받을 때 성과급 DC형에 넣는 겁니다. 요거는 사장님한테 요청하세요. 그럼 사장님이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면 금융회사에서 자세히 안내해 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장이 아니어가지고 안 해봤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업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임금과 연동되는 4대 보험료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실질 수령액을 높여주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저희 대표님께, 네, 저희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홍춘욱 박사고요. 모회사가 데이터 노우즈, 리치고앱 거기 데이터 노우즈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요거를 반영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아직 그 돈을 못 벌어서 경영성 나올 일이 없어서 머지않아 반영하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센티브 나오면 보통 차를 많이 바꾸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연말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잖아요. 월급을 적게 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가지고 전체를 뭐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 인센티브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오면 차를 바꿔버려요.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의 나를 위한 인센티브로 좀 정립을 하자. 세금도 아끼고, 그 세금 아끼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보너스를 주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DC형에 내가 적립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놀릴 수 없잖아요. 굴려야죠, 그것도. 리치고, 광고 들어갑니다. 리치고 DC 가시면 포트폴리오가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사장님들 많이 듣고 계시죠?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